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실가 수업도 재미나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실가 5단원, 그 다음에 이 소단원, 로봇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차시 바로 센서와 로봇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기라는 학습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8쪽에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활동, 로봇에 사용되는 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봇의 작동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작동 원리 설명하기라는 활동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8쪽에 보면 이제 짤막한 만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프레니의 복제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한 걸 주변 상황을 의식해서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닐까?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풍선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고 움직이고 있나요? 네, 바로 사람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물을 예를 들어서 손으로 짚는다거나 또는 장애물일 경우에는 피하게 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물을 인식하는 기관이 눈 말고도 또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눈 말고도 귀, 소리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할 수도 있고 또는 냄새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가 가스 냄새가 난다든가 하면 우리가 코로서 알 수 있잖아요. 또는 맛으로서도 알 수 있겠죠. 지금 선생님이 사물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조금 오래 이렇게 그 상온에 음식을 보관하게 되면 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냄새도 맡아보고 내가 한번 입으로 살짝 맛보면 아 이거 상했구나 라고 알면 곧바로 이렇게 뱉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물을 인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피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겁다라는 것을 인지할 때 어떻게 인지합니까? 물론 뭐 눈으로 보고서 그 따뜻한 물이냐 뜨거운 물이냐 차가운 물이냐 구분할 수 있어요. 목욕탕에서. 그렇지만 실제 내가 발을 살짝 담가 보는 거죠. 그래서 뜨거. 그러면 그보다는 조금 1, 2도 낮은 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피부를 통해서도 우리는 뭐 사물이나 어떤 물체의 뜨거움이나 차가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눈, 귀, 코, 혀, 피부 등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감각 기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로봇은 사람의 감각 기관 같은 역할을 하는 감지 장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센서라고 합니다. 센서.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이처럼 사람의 감각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로봇의 감지 장치로는 소리 센서, 사람으로 치면 귀가 되겠죠. 적외선 센서, 뭐 사람으로 치면 뭐 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이로 센서,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 귀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자이로 센서라는 것은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기울기, 그다음에 균형을 잡는 그런 센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이 달팽이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센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접촉 센서, 이거는 뭐 사람으로 치면 뭐 피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이로 센서라고 아까 전에 좀 전에 나왔었는데 이 자이로 센서는 물체의
기울기와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로 몸이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센서는 이 적외선을 이용한 센서로서 적외선이 센서 내의 자발 분극을 갖는 물질이 분극을 변화시켜서 외부 자유전하를 발생시킴으로써 외부 물질을 감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선생님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좀 배웠던 지식이라서 좀 까먹었지만 우리가 뭐 자발 분극, 뭐 자발적으로 이 극을 이제 뭐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보내나 보죠. 그러한 것들을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외부 물질, 결국에는 보내고 나서 이 발생시키고 나서 그 물질이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 이거를 체크하면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가 바로 적외선 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거리 측정 센서라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과서 108쪽 하단에 보면 이제 로봇에 사용되는 센서가 나오죠. 그래서 보기가 4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로봇의 어떤 센서가 눈에 해당이 될까요? 물체와의 거리, 그 다음에 색의 밝기 등을 감지하는 센서, 바로 눈에 해당하는 적외선 센서가 되겠습니다. 또 접촉, 충돌 등을 감지한다. 이거는 사람의 피부와 같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접촉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디 벽에 부딪히거나 문에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로봇도 그걸 부딪히면 아이고 장애물이 있구나, 이렇게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센서는 바로 접촉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의 크기 등을 감지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으로, 인간으로 치면 귀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로봇의 소리 센서, 그 다음에 역시 귀에 해당하는 그러한 감각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체의 기울기, 속도 등을 감지하는 바로 적외선 자이로 센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10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9쪽에 중간에 보면 이제 로봇의 작동 원리라고 해서 감지 장치, 이것은 사람으로 치면 감각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감지 장치를 통해서 먼저 사물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센서로 빛, 그쵸? 뭐 이러한 빛이라고 하니까 어떠한 그 물체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센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 등의 주변 정보를 받아들여 제어 장치로 신호를 보낸다. 이 제어 장치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 머리에서도 뇌 기관이 돼요. 우리의 머리, 뇌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 로봇도 제어 장치가 있는데 일명 CPU, 중앙 처리 장치에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지 장치에서 받은 신호를 이 중앙 처리 장치에서 해석하고 판단해서 구동 장치로 신호를 보낸다. 그다음에 이 구동 장치는 제어 장치의 신호를 받아서 정동기로 움직인다. 뭐 동력이 있는 걸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구동 장치는 사람으로 치면 뭐 이제 손이나 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물건을 잡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내 손이 움직여서 이 근육기관들이 움직여서 그 물체를 잘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움직이는 것, 로봇에서는 이제 구동장치라고 하는데 이 동력이 있는 모터를 사용하죠. 그래서 감지장치, 제어장치, 구동장치, 이러한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9쪽 상단에 보면
로봇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로봇에는 입력된 정보를 기억하고 판단하는 등 사람이 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제어 장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람의 감각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감지장치, 그 다음에 사람의 근육 역할을 하는 구동장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원장치, 그 다음에 여러 장치들을 지탱하고 보호해주는 몸체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로봇 청소기의 어떤 그 부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안전거울에 자, 2분 남았네요. 오! 배터리다. 오, 여기도 리튬 배터리가 자, 있어요. 1분 만에 배터리 도달했습니다. 뭐 하세요 지금? 가운데 먼지통을 빼내면 그 밑에 또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 뭔가 자포자기 하신 그렇네. 느낌이에요. 위쪽에 먼지통을 한번 네. 제가 이거 설계를 한 게 아니라 네. 네. 아니 박 어려워요. 박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아 제가 예전에 엘모사 청소기를 할 때 네. 한 10년 넘었는데 벌써 그때 예. 설계를 참여를 했었어요. 오, 진짜요? 대박. 로봇 청소기를요? 네네네. 아니,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네요. 이거 뭐 기름인가요? 대단합니다. 네.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됐나요? 학생 연구원으로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야. 그때 어땠나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자, 와우. 분해가 됐고요. 오. 와, 이야. 좋습니다. 박사님이 그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 이제 아랫 방향으로 이제 적외선 센서 같은 게 있어서 여기요. 이제, 네. 아랫 방향 혹은 앞쪽 방향으로 이제 충격을 그 사물이랑 부딪히기 전에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제 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공 청소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흡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로봇의 뒷부분에 이제 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모터가 위치하고 있고 각각의 바퀴가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예. 각각의 바퀴 어셈블리에 이렇게 하나씩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모터가 있네요. 네네네. 그리고 또한 이런 진공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가 자동으로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 브러쉬를 작동하는 모터도 여기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추가적인 모터가 있으니까 좀 더 예. 분해를 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럼 모터가- 그 수염이 돌아가는 네네. 그쵸? 네. 지금 수영 모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일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분해를 해볼까요? 자, 박 네, 선생님. 주세요. 일단은 PCB 기판부터. 껍데기는 와, 드디어 분해가 다 야, 끝났습니다. 진짜 와, 고생 이거 많았어요. 너무 많아요. 이거 선도 막 연결된 거 너무 많고 네. 이거 보시면은 센서 앞에 그 범퍼에 닿는 부분 센서죠. 야, 진짜 많다. 이거 뭐 무슨 에일리언 같아요. 에일리언이요? 네. 센서 아무튼 센서고 여기 총 모터가 5개가 나왔어요. 이거 다 들기도 어려운데 여기 5개의 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네, 이렇게 저희가 분해를 해보면서 이제 청소기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기존에 그냥 흡입만 해주는 청소기에서 이제 브러쉬가 달려서 이제 모아줘서 그거를 흡입해주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자기 스스로 집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모터를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청소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청소기의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우! 네, 그래서 지금 그 모터 5개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모터 5개, 이 모터가 바로 이 로봇의 작동 원리 중에 구동 장치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로봇 청소기가 장애물에 부딪히기 전에 센서를 이용해서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리 센서, 즉 적외선 센서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백구 쪽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로봇의 작동 원리를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강아지 반려 로봇은 내 말에 따라 앉기도 하고 또 일어서서 달리기도 합니다. 내가 강아지 반려 로봇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더니 얼굴 표정이 행복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1번. 반려 로봇에 장착된 센서를 찾아 써봅시다. 어떤 센서가 도입이 됐을까요? 일단은 내 말에 따라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했다. 그 다음에 또 달리기도 했다. 이 얘기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즉 소리 센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강아지 반려 로봇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다. 쓰다듬어 주었다라는 것은 이 물체에 인간이 사람이 손으로 더듬었다, 쓰다듬었다 뭐 이런 얘기니까 접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즉 그래서 접촉 센서가 장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반려 로봇의 작동 원리를 감지장치, 제어장치, 구동장치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방금 장착된 센서가 소리 센서랑 접촉 센서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 감지장치, 즉 소리 센서에서 소리를 받아들여서 제어장치로 신호를 보냈겠죠. 그러면 이 제어장치, 즉 중앙 처리장치, 사람의 뇌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 제어장치에서 이 해석하고 판단하고 어떤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이제는 구동장치로 보내주겠죠. 그래서 구동장치로 보냈으면 이제 이 제어장치에서 보낸 신호에 따라서 구동장치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앉았다, 일어섰다, 또는 달렸다, 그렇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감지장치, 제어장치, 구동장치로 나누어서 반려 로봇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자료에 귀엽고 깜찍한 그 똑똑하기까지 한 가정용 반려 로봇 관련된 그 영상을 올려두었기 때문에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봇에 사용되는 센서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봇을 제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실가 시간에 만나요. 자, 오늘도 즐겁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